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CJ 시푸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우리나라 김 수출에 대한 뉴스들이 TV에 많이 나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고, 이게 CJ 제일제당, 즉 CJ 그룹이 이 K푸드를 전 세계적으로 몇 년 전부터 아주 열심히 마케팅을 하며 돈을 뿌렸습니다. 특히 이제 계열사인 CJ ENM을 통해서도 K푸드가 이런 컨텐츠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장면을 넣도록 PPI도 하고 하면서 K푸드에 대해서 안전한 식품이고 건강한 식품이고 또 어떤 면에선 쿨한 음식이라는 이런 인식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줬죠. 특히나 이 건강한 식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선진국 이런 데일수록 이 K푸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고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죠. 특히 이제 김 수출액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27년까지 10억 달러 목표를 우리 이제 해양수산부 쪽에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이미 2023년에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7억 9천만 달러 정도 이제 수출액이 되는 건데, 이게 환율 효과도 좀 본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 벌써 1조 원 규모의 김 단일 품목으로 수출을 이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김 수출 증가세는 가파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한번 이 K푸드의 입맛을 들이게 되면 이게 기후식품이라는 건데 한번 입에 익으면 웬만큼 식품 가격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먹던 걸 계속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수출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K푸드나 이런 게 잘 되면 곧바로 카피 상품을 내놓고 판매를 하는 중국과 특히 이 일본 쪽도 요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쪽에서 이 김 같은 수산물들은 카피를 요즘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량 자체가 엄청 줄었죠. 중국에서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원전, 그러니까 완전 방사능 오염물질을 해양에 폐기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을 중단했지만, 또 한편으로도 중국 사람들이 이 수산식품에 대한 불신감 이게 높아졌죠. 그래서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산식품, 수산주에 대한 이 수요가 줄 만큼 생산량도 급감을 했죠. 그러다 보니 굳이 이걸 생산량 자체가 적은데 수출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중국 내부 소비하기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 당연히 카피 제품을 못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 수출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독과점 시장이 돼버린 거죠. 전 세계 김 시장의 거의 70-80% 정도를 한국 기업들이 독과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김이 어디로 수출되나 봤더니 역시나 미국이나 일본 같이 우리나라 콘텐츠가 많이 유행을 하고 또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이런 나라들로 많이 나가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일본이 한때는 우리나라 방문객이 가장 많은 나라였고, 또 일본 자체도 우리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습니다. 많이 와서 먹어보니까 한국 식품이 일본 식품만큼 맛도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이다라는 인식이 일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하실 만도 한데요.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K 컨텐츠가 이런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한국 음식들을 먹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 한국 음식들을 접하는 걸 보고 근처에 있는 미국의 대도시에는 이제 한국 K 그로서리가 있는데요. 코리안 마켓 가가지고 이런 과자들이나 이런 음식들을 하나씩 사 먹어보는 거죠. 하나의 챌린지가 돼버린 건데, 그러다 보니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한 침투가 꽤 크게 된 거죠. 특히 여기다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 만두나 이런 냉동식품 쪽에서 이 기존에 일본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면서 우리 K푸드, 이 브랜드화한 K푸드를 미국 시장에 알리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죠. 그 덕분에
그 미국은 우리나라 김을 가장 많이 수출해가는 외국 중에 한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출 증가,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인구가 3억 5천만쯤 되고 일본도 1억 2천, 중국은 뭐 12억에서 15억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태국도 거의 1억 인구 가까이 되고 러시아도 한 2억 8천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요즘 뭐 전쟁 때문에 많이 줄긴 했겠죠. 그래도 그 이렇게 인구 대국들이 우리가 K푸드를 소비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번 입맛에 젖으면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을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오리온 초코파이는 여전히 1등 식품이고 팔도 라면의 그 도시락 라면은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도시락 그 사발면이 됩니다. 그렇죠. 라면이 즉석 라면이 되는 거 있죠. 이것처럼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유튜브 상에서 냉동김밥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에서 또 외국 음식을 잘 먹지 않는 미국인들도 냉동김밥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으로 또 그런 또 여기서 이제 고기가 빠진 야채로 만든 그 김밥은 그 베지터리언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간단히 한 끼를 때울 수 있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5불 정도면 미국 사람들 한 끼 식사에 한 10불 정도 쓰는데 그 반값밖에 안 되는 돈으로 뭐 점심 한 끼 간단하게 때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이런 한국 음식들이 그러면서도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주로 어묵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매출이 편중되어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김의 판매량이 매출액 차지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묵에만 집중되어 있던 매출액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매출 유형을 지금 증가액을 보시게 되면 이것만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김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특히 1분기에만 올해 1분기에만 47억 원이 매출이 발생했어요. 작년 온기로 1년 내내 13억을 팔았는데 요번에는 1분기에만 47억이 팔려나갈 정도로 이 김의 수출이 엄청 뭉뚱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국내 내수에서도 조미김 가격이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요. 인상 러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액도 지난 1분기 때 351억이 했던 매출액이 지금은 524억을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급증한 거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순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고요. 그만큼 CJ 시푸드는 그 실적이 올해 확실히 좋아질 게 분명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1제당 최대주주가 46.26%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경영권이 안정돼 있고 소액주주 지분이 51%라 전체 지분의 약 반 정도만이 유통 가능한 주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지금 지난달만 해도 이제 4차 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방류량이 계속 누적해서 쌓여가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방사능 오염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안에 핵종들이 제거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이 수산 생태계에 수중 생태계에 어떤 이제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을 퍼뜨리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나라 바다에도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BBC에서 나온 이 태평양 지역의 이제 해류를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일본 쪽에서 지금 그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게 크로시어 난류를 타고 바다를 한 바퀴 돌아서 결국은 우리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점점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이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뭐 지금 당장 뭐 일본이나 태평양 도서 그 국가들처럼 당장 피해가 있기보다는 시간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이슈화 돼버리면 우리나라 수산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의구심을 불신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CJ 시푸드의 이런 그 김이나 이런 수산식품의 판매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주가 4,8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 지금 이러한 주가가 급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숫자로 이러한 실적 개선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폐기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취매가 들어오지 못하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그 숫자로 이런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폐기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소비자들이 계속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을 때 주가에 이게 이제 실적이 곧바로 반영돼 버린 겁니다. 물론 그게 너무 급작스럽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제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뒤늦게 실적이 공개된 다음에 이게 급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오버슈팅하는 부분은 그 다음 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는 한 반드시 적정 주가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그 장대 양봉을 보고 급등해서 그 추격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또 빠르게 손절매를 치면서 이게 말 그대로 적정 주가 그 밑으로 하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다시 또 이제 이성을 찾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실적을 그 다음 분기의 실적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가란 것은 실적을 반영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하루하루 움직이는 것의 큰 흐름을 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면 충분히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